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상호입니다. 인구의 날 특집 프로그램 다 함께 강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 시대,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은 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강원, 모든 세대와 지역이 다 함께 잘 사는 누구나 살고 싶은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출산과 돌봄 정책, 배움과 쉼이 있는 농촌 유학,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농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다 함께 강원, 그 희망의 현장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인구의 날 특집 다 함께 강원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진형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지만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증가하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0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다양한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 정유리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감소 시대에 강원도의 지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정윤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숫자로만 보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 강원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이죠. 김여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사회 구조와 맥락이 인구, 가족, 건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의 딸에서 두 딸의 엄마가 된 방숙인 박슬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주가 낳고 강원이 키운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좀 되고 싶은 박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정말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돼서 뭔가 책임감도 더해지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도 제가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육아 이야기를 한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자,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들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센터장님, 현재 우리나라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현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강원도의 인구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 12곳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강원도 인구는 약 151만 명 정도 수준인데요. 고령화, 즉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25%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도민들 4명 중에 1명이 이미 고령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전국 합계 출산율도 2025년 기준으로 0.8명 수준으로 낮다 보니 아이들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인구 문제는 몇 명이 줄었느냐보다 앞으로 누가 지역에 살고 또 어떤 돌봄으로 또 어떤 일자리로 지역사회를 지속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출산율 저하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청년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출산은 생애 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년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원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출산율, 즉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연령층 자체가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의 출산율은 2025년도 기준 0.91명으로 전국의 0.8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구에 관련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를 수용하고 인구 200만 명이란 목표를 향해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4년 합계 출산율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출산과 육아 정책 효과를 입증한 지역이 있는데요. 아이 기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엄마 리포터 이연입니다. 저는요, 6살 된 예쁜 딸 리엘이랑 4살 다혜리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큰 행복이고 너무너무 큰 기쁨을 주지만 육아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화천이요, 육아의 성지로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화천 분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화천 보건의료원 옆에 생긴 공공산후조리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산후조리원을 신설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되게 포근한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조리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화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2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4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조리원이 아니라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공이 들어갔으면 뭔가 달라요. 네. 일단은 가격부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예, 원래 2주 13박 14일에 180만 원인데 네. 화천 거주 1년 이상인 산모가 오시면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그리고 1년이 안 되신 분은 단 하루를 살아도 90만 원, 50% 면제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 조리원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신 확인을 하고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데 보통 둘째, 셋째 엄마들은 임신인 것 같아 이러면 전화 주세요. 첫째 때 못 왔었다고, 늦어서 못 왔었다고. 근데 그만큼 예약이 진짜 굉장히 네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약이 어느 정도 벌써 찼어요? 내년 2월 거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월까지는 거요? 다 찼어요. 지금이 7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신 5주 보통 그때 예약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화천 분들이 진짜 정말 많이 오셔서 굉장히 편하게 산후조리를 하실 것 네네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한 번에 5명의 산모와 아기가 지낼 수 있는데요. 산모들을 위한 요가나 모빌 만들기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피부관리실, 건강관리실 등 산모들의 회복을 돕는 편의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으니 둘째, 셋째를 낳는 다둥이 가족도 늘었다고 하네요. 지난 6월 4일 무려 넷째를 출산한 다둥이 엄마 최주혜 씨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번째 이용하는 단골 산모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화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엄마 아빠 우리 산모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넷째
넷째라고 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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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넷째 이름 있어요? 네, 은총이 은총이요? 와, 은총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0일. 20일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셋째 때도 여기 화천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하셨고 또 넷째 때도 왔는데 어떻게 또 계속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좋고 비용도 무료고 해서 또 이용하게 됐어요. 오, 그리고 또 아빠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또 좋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잦은 이사도 이렇게 많고 하게 될 텐데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제 저랑 또 3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부담이 좀 덜 되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면 병원이랑 멀게 있어서 아이나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또 밖으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때요? 옆에라서 너무 이용하기도 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산후조리원 바로 옆 보건의료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의 세심한 손길 속에 새 생명들은 안전하게 자라나고 엄마들은 온전한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아기 낳으신 지 20일 정도 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은총이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 맞죠? 더 낳을 계획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보, 첫째부터 넷째까지 또 건강하게 자연분만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항상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나도 더욱 사랑받는 남편이자 그리고 사랑 주는 가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게. 고생 많았어. 사랑해. 든든한 지원 속에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 탄생의 순간을 축복하고 그 시작을 함께하는 화천의 지원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끝이 아니에요. 육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출산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특히나 저 같은 워킹맘들은 이 육아가 너무너무나 힘든데요. 화천은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덜어줄 수 있는 곳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독방 육아의 걱정을 싹 날려줄 보육시설인데요. 이곳은 전국 최초 지자체 돌봄 시설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화천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복합 돌봄 공간입니다. 선생님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센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고요. 화천에 있는 여러 연령대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곳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1층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배움이 이루어지고 돌봄 센터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좀 수업들을 할 수 있나요? 돌봄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이 있고요.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영어도 물론 배우고 그리고 책에 관한 것도 배우고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교실은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하는 내내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어떤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 로봇과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제가 이제 코딩 프로그램 넣어주면 아이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과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너무 재밌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일주일 내내 로봇 과학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업을 매번 이렇게 오잖아요. 네. 수업 어때요? 재미있고 즐거워요. 제가 만들기 좋아해서 토탈아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실에선 어떤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 수업이 한창인 교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네요. 화천 커뮤니티 센터의 자랑 1교실 이다민재입니다. We have two homeroom teachers because we support them in different ways. The Korean homeroom teacher is very good at handling communication with students and parents and all of the administration, whereas the English teacher, the English homeroom teacher, helps students be exposed to English and supports English learning.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수업은 하루에 1시간씩 주 5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놀이처럼 즐겁게 배우는 영어 수업이라 아이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잘 따라합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책으로 영어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사과 영어로 막 말하거나 막 그런 거가 재밌어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돌봄 교실의 정규 수업은 끝났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반 수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던 엄마들도 돌봄 교실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보다 좋은 지원군이 없답니다. 늦게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1시간 더 하는 반이에요. 왜 이렇게 또 1시간을 더 맡기시는 거예요? 퇴근하다 보면 늦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알파반에 하고 있어요. 이 돌봄센터 이용하는 우리 아기는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보거나 이럴 때는 이 센터 이용하는 걸 즐거워하나요? 네. 한 번도 안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저희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15개월인데요. 이런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화천군에는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출산부터 클 때까지, 대학 때까지 너무 좋아요. 아이를 낳는 기쁨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까지 한 가정의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짊어지고 있는 화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화천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날 겁니다. 화천의 사례를 보니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 미혼인지라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슬기 씨, 그 실제로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다 다 브리핑을 해왔거든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면서부터 일단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임신 바우처라고 해서 이 국가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나가는 돈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조리원을 우리가 보통 2주 정도 있거든요. 2주 정도 조리원에 있게 되면은 한 수백만 원. 좀 저렴해도 한 200~300만 원. 저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병원으로 가서 조리원 생활을 했는데도 좋게 한 300~40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도심 쪽으로 가서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 하면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에도 물론 뭐 지원도 많이 받고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저도 첫째가 7살이다 보니까 학원을 조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학원을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학원도 넣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뺑뺑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 뺑뺑이도 한 2~3군데 돌리다 보면은 정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 취약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화면에서 본 화천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도내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도내에는 몇 곳이나 좀 운영이 될까요, 박사님? 네, 지금 강원도 내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척, 철원, 화천, 양구, 양양 그리고 최근에는 영월과 태백, 속초에서 운영을 시작해서 도내 산모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넓고 의료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까 조리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고성군 같은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월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도내에선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 정책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네, 강원도에서도 그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육아 기본 수당이 있습니다. 만 1세부터 만 7살, 만 7세까지 연령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해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기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제는 둘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또 각종 시설 이용 요금 같은 감면 같은 그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원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시술 지원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 정책이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에서 육아까지 전 과정을 지역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번엔 교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슬기 씨, 실제로 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뭐 교육 환경,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첫째가 7살이 되니까 엄마들이 모이면 어디 학원이 괜찮대. 이 학원이 애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애들이 눈에 띄게 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거 들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내 애도 보내야겠다. 이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학군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제가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유학을 가는 현상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런데 역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자연을 벗삼아 특별한 배움을 찾아 영월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보시죠. 2026년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겐 자연을 벗삼아 꿈을 키워가는 경험을, 학부모에겐 여유 있는 일상을 선사하는 강원의 농어촌 유학.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2024년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며 농촌 유학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월군. 그중에서도 2023년부터 농촌 유학을 시행한 옥동초등학교는 폐교 위기를 딛고 학년당 1학급을 유지하며 농촌 유학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7명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농촌 유학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농촌 유학생이 26명, 일반 전학생이 4명 해서 전체 인원이 한 44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도 아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체험, 그다음에 사회성이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 아이들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과 행복도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옥동초등학교 온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동초의 전교생 중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농촌 유학생.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 농어촌 유학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예요? 남양주 용인에 있어요. 안산시요. 언제 유학 왔어요? 1학년 때요. 2학년 때쯤. 작년 8월 달에요. 와보니까 좀 어때요? 너무 좋죠. 이제 돌아가기 싫어요.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오기 잘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밥도 맛있고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놀고 환경도 되게 좋았어요. 옥동초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약 7명. 전교생 모두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성향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선생님의 섬세한 지도가 가능하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절대적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울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촌 유학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조금은 경직되게, 조금은 딱딱하게 운영을 하다가도
조금 그게 자연스럽게 밖에 나갔다 오면 풀어지고 제가 딱히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농촌학교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바로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학교 옆에 자리한 작은 텃밭은 작물들을 가꾸고 보살피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살아있는 체험학습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옥동초등학교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학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고추, 방울토마토, 쌈채소, 감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모종을 심고 가꾸고 나중에 수확해서 수확한 작물로 음식도 해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이와 고추, 쌈채소 등 아이들이 직접 심고 정성스레 키워낸 작물들이 영월의 햇살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요. 웅골찬 수확의 결실을 마주하는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채소 하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던 노고를 몸소 경험하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직접 텃밭 가꾸고 수확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영월에서 처음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좀 어때요? 이거 상추 같은 걸 따를 때 아그작 소리가 너무 상쾌하고 좋았어요. 여기는 더 넓고 그러니까 더 많은 농작물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가져가서 누구랑 먹을 거예요? 가족들이랑. 이 밖에도 지역 연계 생태 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특색 교육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유학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영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1:1 원어민 교육,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된 태블릿을 이용한 영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 역시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이 한창인 교실에 함께 해봤습니다. 스포츠 중심의 교육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오카리나, 피아노, 리코더, 그다음에 보컬 밴드, 바이올린까지 예술 감성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컴퓨터와 코딩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모든 전교생들이 4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학부모에겐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겐 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주는 방과후 교실. 일명 학원 뺑뺑이로 숨가쁘게 달려가던 도심 속 아이들의 일상은 폭넓은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재밌어요? 네, 방과후 수업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창의 수학이요. 왜요? 창의성도 키우고 거기 안에 수학까지 숨겨져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농촌 유학생들의 학교 밖 일상을 엿보기 위해 김삿간면 각동리에 위치한 서연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지역 아동센터에 들렀던 서연이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전학와 어느덧 농촌 유학 2년차가 된 서연이. 중학생인 오빠 재현이와 엄마까지 세 가족이 영월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이알림이로 농촌 유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가셨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이들 뭐 학업이나 이런 거에도 소수 정예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우리도 가보자. 농촌 유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강원 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각동리의 군 유휴부지에 유학생 가족을 위한 4개의 공공주택을 신설했는데요. 현재 서연이네 가족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59제곱미터 규모의 스테이 하우스랍니다. 제가 제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거실이에요. 여기는 제가 치는 피아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조리하는 주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저희 오빠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와 엄마께서 같이 자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공부방이에요.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의 경우 유학생 수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거주비가 지원되는데요. 거주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란 걱정거리가 해소되며 아이들은 가족의 품에서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우선은 부담이 확실히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시설도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깨끗하기도 하고 공간 구획도 좋았고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실은 여기서는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여요. 별이 보이거든요. 거실에 불 끄고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모든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열정 넘치는 서연이. 관내에서 운영하는 합창과 연극, 영어 뮤지컬 활동에도 참여하며 도시에서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서연이도 처음에 왔다가 서울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공기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테이가 네 집이 같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공적인 곳에서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놀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우선은 그리고 아이들끼리 친밀도도 되게 좋아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연이의 취미 중 하나라는 피아노.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살짝 보여준다는데요. 피아노 엄청 잘 치네요. 네, 제 꿈이 사실은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를 한 몇 년 정도 친 거예요? 한 3년 정도 쳤어요.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생활을 해요? 피아노 치고 뭐 공부하고 숙제하거나 엄마랑 이렇게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아요. 어느덧 영월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서연이네. 깊어지는 녹음 속에서 그 행복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갑니다.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셔서 여기에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아이 한 명의 웃음이 마을을 밝히고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지역에 활력을 더합니다. 농촌 유학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가족에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선물하고 있었는데요. 배움도 일상도 행복도 함께 자라나는 이곳. 강원에서의 오늘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내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도시에서 영월로 온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서 보는 내내 저희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엄마 미소 지으시는 거 제가 뵀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지역에서 배우며 머무는 런케이션이나 또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트렌드입니다. 센터장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역 소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머무름에서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은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관광이 아니라 그 지역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촌 유학 그리고 런케이션, 워케이션은 외지인이 강원도를 여행지가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장기 체류나 세컨하우스 또는 뭐 귀농이나 귀촌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그 생활 도민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주소지를 옮기기 전이라도 강원도와 관계를 맺고 조금 더 자주 그 가까이 오가면서 이렇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정책은 정주 인구로만 보는 시대를 넘어서 방문 인구를 생활 인구로 또 그 생활 인구를 정착 인구로 이렇게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게요. 말씀처럼 생활인구의 유입이 정착의 마중물이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도내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은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연속 인구 순 유출 지역입니다. 네, 특히 강원연구원에서 이제 통계청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는 약 1만 2천 명이 순 유출된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4,900명, 4,800명이 순 유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는 강원도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니라 청년층은 빠져나가고 중장년층은 유입되는 연령 구조의 변화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65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연령 구조 변화는 지역의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더욱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청년들은 강원도를 떠나고 이제 장년층만 좀 남게 되는 불균형의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결국 이 흐름을 바꾸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방안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청년 유출을 막는 핵심 전략도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다만 그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에 남아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도 취업 준비 쿠폰 그리고 취창업 지원 그리고 단계별 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거 그리고 문화, 교육까지 함께 묶어야 하는데요. 강원도를 떠나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 기회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슬기 씨는 원주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도 원주에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시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셨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고향 원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나 계획은 안 드십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왔다 가셨나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춘천에 저희 이모가 사시고 원주에는 아직 제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모네 집에 올 때마다 저희 애기들이 나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왕왕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시골의 정취와 그 느낌을요. 근데 가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바쁘게 막 애기들 등 하원하고 저도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직 퍼스트 하우스도 없지만 세컨 하우스를 좀 이게 강원도에 좀 이렇게 여유로운 곳에 좀 마련을 해서 아이들과 직접 농사도 짓고 내가 직접 지은 농작물을 좀 먹으면서 그 수확의 기쁨도 한번 누려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슬기 씨처럼 귀농귀촌을 생각하며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인생 2막을 읽어나가는 청년 농부 3인방과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함께 가꿔나가는 귀농인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미래를 밝힐 청년 농부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삶의 터전을 일군 시니어 귀농인을 만나봅니다. 화창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 농산물을 키우기 딱 좋은 지역 양구. 그런데 이곳에 양구의 새로운 특산물을 목표로 귀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청년 귀농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양구군에 오게 된 청년 농부들입니다. 양구의 토마토 청년들, 정지욱, 김상훈, 김경빈 대표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어엿한 양구 청년 농부지만 세 사람의 고향은 각각 울산, 경상남도 거제, 김해로 다 다르다고요? 고향이 다 다르신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밀양에서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년 동안 배우면서 이렇게 강원도의 미래나 아니면 이런 토마토에 관한 이런 사업성이 맞아서 저희 팀을 결성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고향도 모두 다른 3명의 청년이 밀양에서 만나 돈독한 한 팀이 되어 양구에 오기까지 가장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 지역 선택의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서류를 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천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몇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강원도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데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나 해서 양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오니까 저희 기대 이상입니다. 오히려 건조한 습성도 있어서 온도가 더 잘 떨어지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데는 최적의 기후가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사람이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이곳은 양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었는데요. 현재 도내엔 총 4개 지역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 및 조성 중이고요. 그중 이곳 양구는 지난해 11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구군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4헥타의 첨단 벨로용 온실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열 효율이 좋은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계절 안정적인 냉난방이 가능해 농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신규 농업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사람이 귀농을 계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금전적 문제도 이 임대형 스마트팜 덕분에 나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런 최첨단 온실을 개인이 이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건축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는 일단 저렴한 임대료를 이렇게 내고 저희가 3년 내지는 뭐 장기 임대인 경우는 뭐 10년인 곳들도 있고요. 그렇게 좀 비교적 저렴하게 이런 최첨단 온실을 바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8월 첫 수확을 목표로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는 새 청년 농부. 그런데 수확 전까지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게 농업의 힘든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역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요? 양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소모성 자재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비료나 포장재 같은 소모성 자재를 약 저희 자비 부담에서 1,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양구군의 후계농까지 신청을 해서 지금 동시에 영농을 하고 있는데 월에 이제 정착 지원금이라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지역 상품권 같은 그런 느낌의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새 청년들. 이곳 양구에서 토마토로 키워나갈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회가 된다면 양구에서 저희 온실을 더 키워서 저희 브랜드를 법인까지 세워서 더 크게 자리 잡고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양구 해안면 펀치볼이 시래기랑 사과 그리고 뭐 수박, 곰치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그 유명한 작물 중에 하나로 토마토가 또 으뜸이 됐으면 하고요. 그 으뜸의 중심에 또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팀이 경남에서 이렇게 먼 곳 양구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임대 기간이 3년밖에 없어요. 그 3년 그 동안 저희가 잘 적응을 하고 어떻게 양구에서 잘 저희가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다른 혁신밸리 팀원들이 또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연결다리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그래서 조금 더 양구 해안에 좀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단종대왕의 도시 영월로 가볼까요? 이곳엔 10여 년 전 일찍이 영월에 정착해 본인만의 삶터를 비옥하게 이룬 시니어 귀농 부부가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시니어 귀농인 부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저희는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시니어 귀농인입니다. 토종다래 농부이자 영월 토종다래 연합회장인 김재숙 대표, 그리고 그녀의 남편 김성수 대표를 소개합니다. 김재숙 씨는 고향인 경상남도를 떠나 이곳 영월에 정착한 지 벌써 14년째라는데요. 영월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남편이 영월로 직장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친정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45일 만에 아버지도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해서 영월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선 각자의 할 일이 필요하잖아요. 김재숙 대표 또한 영월로 이주 후 내가 이곳에서 마음을 잡으려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영월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던 차 농업기술센터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토종달래 멘토 멘티 사업이 있어서 거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토종달래 교육을 받고 지금 15년 차 달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영월 와서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항상 울고 이렇게 있다가 달래를 이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너무 밝아졌고 항상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포근해졌습니다. 달래 아가씨 사랑해. 부모님의 부재로 웃음을 잃었던 김재숙 씨에게 삶의 활력과 웃음을 선물해준 영월 달래. 그렇다면 달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국내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달래는 영월의 대표 농산물이기도 하고요. 또 약용으로도 쓰일 만큼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데요. 달래는 어디에 좋아요? 달래는 천연 비타민이자 천연 소화제입니다. 변비에 아주 이제 효과가 좋고 또 102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에 진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영월 토종달래. 오늘의 작업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저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달래 활용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가공을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 시설 자체나 있는 게 힘든데 기술센터에서는 특수 장비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동결 건조를 하면서 최고의 이제 품질을 이제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월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우리 이제 농업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달래 퓨레로 만든 에이드를 보여주시는 김재숙 회장님. 토종 달래를 향한 농부의 열정과 지역의 단단한 뒷받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달래 에이드 한 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데요. 무더위 속 촬영으로 지쳤을 타이밍. 토종달래 농부가 시원하게 말아준 달래 에이드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영월 풍경을 배경 삼아 오붓한 티타임을 가지는 두 사람. 부부가 즐겨 먹는 달래 분말차와 달래 칩 또한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는데요. 앞으로 달래와 함께 키워갈 부부의 꿈은 무엇일까요? 토종달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농원에서 달래 백화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토종달래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MZ세대들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토종달래가 우리 국민 과일이 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영월은 어떤 곳인지? 영월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이면서도 제 인생의 최고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줄 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달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 마을이 살아나고 새로운 이웃이 늘어날 때 지역의 미래가 자랍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전의 시작지, 또 누군가에겐 다시 웃음을 찾게 된 제2의 고향. 다 함께 일구어 나가는 강원의 내일은 오늘도 희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경남 사나이들의 양구로의 귀농, 은퇴 후 영월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니어 부부 농부까지 강원에서 세대를 넘어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슬기 씨는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저도 정말 친한 PD님이 네. 요즘 농사 일을 배우신다고 촬영 전에
가서 막 열심히 배워 오시더라고요. 예. 보면은 농사가 예전 농사일 같지가 않다 어. 하셨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네요. 그럼 오늘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구가 한 분 더 느는 건가요? 오케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또 영상에 나온 이 양구의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영월의 멘토멘티 이제 프로그램처럼 귀농인들의 초기 정책을 돕는 지원 정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또 실제로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네, 귀농귀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기술, 그리고 지역 적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 주셨던 거대로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양구와 평창, 삼척 등에서는 그 청년 농업인이 임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그 농사의 경험을 쌓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태백에서는 그 고랭지 배추밭에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또 생산력을 높이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영월에서는 그 선배 농업인들이 기술과 판로 그리고 지역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이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의 정착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귀농 정책도 그냥 오세요가 아니라 와서 실패하지 않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처럼 귀농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 농부보다 은퇴 후에 귀농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큰데요. 도내 고령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만큼 노령 인구를 수용하고 이분들을 위한 활력 있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대응책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최근 강원도에서 그 은퇴자 마을 조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춘천은 의료, 주거, 돌봄을 결합해서 춘천형 웰 에이징 타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척에는 골드시티, 또 철원에서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 등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자 마을은 단순히 이제 기존에는 은퇴자들의 주거만을 고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에 더해서 주거에 더해서 의료, 문화, 여가 그리고 일자리까지 함께 묶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령층을 지역의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소비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더해주는 새로운 활력으로 보는 관점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종 방향성이 있다면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원 지역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의 약 7배에 이를 정도로 관광이나 학업, 업무 등을 위해서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과의 근접성은 청년 유출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를 확대를 하고 신중년 세대와 이주 배경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단순히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된 농어촌 유학이라든지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그리고 외국인들의 취업과 정주를 돕는 지원 정책 등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산, 교육, 일자리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기 씨부터 해주시죠. 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다시 강원특별자치도에 한 터전을 좀 마련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중년이에요. 네. 네, 이제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좀 어린 우리 청년들이 좀 자주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놀러 와서 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구나 정말 살아 숨쉬는 곳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발을 들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사랑을 좀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구 이야기를 하면 인구 위기,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서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구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3년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 2년 연속 반등해서 2025년도에는 0.8명까지 회복했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이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재 우리의 정책과 판단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는 결국 강원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청년에게 기회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지낼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면 강원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함께한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당장 막아설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일구며 세대가 서로 상생해 나간다면 다 함께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